지각의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각한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평생에 느끼는 것, 남들과 비교할 때 지각했다, 늦었다, 인생이 뒤처졌다는 느낌, 성경 안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제가 지각의 해석이었죠. 그냥 관점 자체가 중요한데 성경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지각은 없다.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두 가지 목표가 있었죠. 우리가 지각이라고 느껴지는 방향으로 삶을 계획하는 것은 그 방향 자체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이 목표 자체의 설정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난주 아무것도 기억 안 나도 어땠을까? 그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럼 또 집에 가는데 난 또 그걸 듣고 싶대. 그래서 음악은 좋더라고요. 그쵸? 음악은 좋은 건데 아무튼 싸이에 대한 비난이 절대 아니에요. 예, 후회라는 거 절대 복음적이지 않다. 왜냐? 이건 안 좋고 저렇게 됐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 그 자체가 복음적이지 않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인데 지각의 기회예요. 기회. 오히려 이 지각을 다르게 바라보는 건데 오히려 이런 상태로 두신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지난주는 지각은 보통 우리 생각이 무엇입니까? 늦었지만 괜찮아. 토닥토닥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있지만 괜찮아 이런 느낌인데 오히려 성경은 다른 관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플러스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지각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그럼 오히려 생각이 어떻습니까? 지각하게 하신 이유도 있지 않을까? 그죠? 지각하기 때문에 더 나은 게 있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관점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각을 어떻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그걸 인지하고 있을 때 오늘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각의 유리함입니다. 실제로 늦게 온 사람이 오히려 유리해. 주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영어로 보면 분명히 1등과 꼴등이 있다는 거예요. So the last will be first. 꼴찌는 1등 되고, 그죠? And the first will be last. 1등은 꼴등 된다.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이 늦게 온 사람들을 판단하실 때 천국의 일하심, 이 하나님 나라의 일하심이 있으면 이 상태가 그죠? 꼴찌인 이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더 유리하다. 유리한 방식으로 오히려 생각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태가 있잖아요. 무조건 그렇게 봐야 돼요. 이 상태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데에 더 유리하다. 이러십니까? 오히려 이 상태가 죄를 이기는 것에 더 유리하다. 맞죠? 오늘 이 상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에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우리 직장에 내 남편과 아내 사이의 자녀에게 더 유리하다. 뭐든지 유리하게 바뀌는 관점으로 이 삶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각하게 느끼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목사 됐거든요. 그 직장 생활 하다가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학교를 가면은 그 목사님들도 진짜 나빠요. 이렇게 무시하는 그 부류가 있어. 맨날 여기 마귀를 한번 소개하고 하기는 것 같은데 지난주는 싸이가 마귀였고 이번 주는 그 저희 교회 저희 교단이 위탁해서 이 신학 목사들을 길러내는 기관, 그러니까 신학 기관이 총신대학교예요. 그리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근데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면은 맨날 이렇게 뭐 총총이지 그래요. 총총이지 뭔 총총거려? 뭐 몰랐어요 진짜로. 근데 총총이 뭐냐? 총신 학부 나오고 총신 신대원 나온 사람. 이유준 전도사님 총총이죠. 맞잖아요. 총총거리는 애들이 저 총총총총 맨날 가면은 신대원 1학년을 들어가면은 어깨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막 헬라어 히브리어 배우는데 자기는 학부 4년 동안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눈도 공부도 안 하고 시험 보면 100점을 맞는 거예요. 그럼 저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막 저 진짜 힘들었거든요. 맨 처음에 막 배우고 그러는 거. 근데 야, 이 사람들 언제 따라가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반대야. 내가 저걸 따라갈 게 아니구나 그 생각했어요. 난 이 속도로 배우면 되는 거고 오히려 내게 유리한 게 뭐냐? 너는 신학교 나왔다고 뻑이지. 난 그걸로 안 싸울 거야. 딴 걸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난 직장생활 경험했잖아요. 늦게 온 게 아니라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늘도 점심 먹었는데 저한테 좋다고 말하는 게 딱 두 개 있어. 욕인 건지 모르겠는데 첫째로는 목사가 가난이 뭔지 알아서 좋다.
그러니까 결국 돈으로 꼴등이라서 그게 난 좋다는 거야. 아무튼 그걸 유리하다고 얘기해 주는 거. 또 하나가 목사님이 사회생활 뭔지 조금이라도 아는 거 나는 그거 참 좋다. 그래서 벌써 말하는 게 말씀이 그래요. 말하는 게 들어보면 벌써 경험한 느낌이 느껴진대. 그 악바리가 뭔지 그 회사 안에서의 답답함이 뭔지 그 느껴지는 그 공감 때문에 자기가 위로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죠. 오히려 내가 직장 생활 뭐 하다가 갑자기 인생 바뀌어서 늦게 들어간 것 같은 생각 들지만 그 무조건 유리하게 봐야 된다고. 그럼 유리하게 볼 때 내 인생에 이 늦은 것이 나한테 무기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입니다. 오늘 아무튼가 오늘 상태가 있잖아요. 오늘 이 상황, 우리 가정의 이런 모습들 유리하게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거 적용이고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그거 신기하게 그게 안 열리잖아요.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게 안 보입니다. 그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확 바꿔주시지 않으면 뭐든지 다 불만으로 보여요. 내가 이게 백수된 생활, 내가 이 직장에 있는 거 남들이 볼 땐 막 탁탁탁 보일 때가 있거든요. 야 이거 기회인데, 야 이거 오히려 유리함인데. 근데 내가 볼 땐 내 인생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엄마에 대한 원망뿐이죠. 그죠? 가족에 대한 원망뿐이죠. 뭐 이 조직에 대한 원망뿐 아닙니까? 그 원망을 그치십시오. 불만을 그치십시오. 그 말도 맞지만 사실은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어떤 눈?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지각이 없다 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오히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셨거든요. 지금 이렇게 늦어진 이 상황 속에 내게 주실 유리함이 무엇인가? 그걸 오히려 놓치지 않고 찾으러 다니는 이 시간이 되게 바빠야 되는데 그냥 내가 생각한 유리함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니까 놔버리는 거야. 여러분 인생 힘이 빠져 있죠? 사실은 그게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이 아니라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예배에 나와야 됩니까? 왜 여전히 깨어있고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눈 열어주십시오. 이걸 유리하게 볼 수 있는 눈 좀 열어주십시오. 그때 신기해요. 이상하게 그 소망이 있다고. 몇 주 전에 그 H 뭐 자동차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분 또 하나 되게 불리했다는 거예요. 불리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그 우리나라 왼쪽 위에 있는 그 C 뭐 나라 있지 않습니까? 중모라고. 그 옛날에 그 사드 뭐 이런 얘기 있을 때, 뭐 한한령 이런 얘기 있을 때 중국에서 공장 다 철수시킨 거 아시죠? 그때 거기 공장 지었던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그냥 시설 다 놓고 나와야 됐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어때요? 망한 거에 망한 거. 그럼 이 투자금 어쩔 거야? 그런 거잖아요. 그럼 그때 투자 결정했던 사람들,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 야 무슨 뭐 나라 간에 이런 거 문제 하나 생기는 것 때문에 야 우리 망하는 거 아니냐? 그때 그래서 우리나라 해외 진출한 곳은 다 망했다. 그런 얘기 진짜 많았다고요. 그분 얘기가 뭐냐? 일찍 나와서 살았대요. 일찍 나와서 이미 인도로 저 동남아로 베트남 공장 다 돌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일찍 빠지니까 이제 뭐 중국이 뭐 이게 경제가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와도 이미 아무것도 우리가 가질 게 없는 거야. 거기서 안 놀아요. 어떻게 훨씬 더 글로벌해졌다는 거야. 훨씬 더 다각화가 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신경도 안 쓴대. 그럼 느낌이 무엇입니까? 그때는 그 나라한테 홀대를 받아가지고 그 나라한테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안 좋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미리 빼주셨다는 거예요. 미리 딴 데로 다 돌려서. 여러분 인생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막 빠져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제 막 겁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 매를 미리 맞게 하신 거야. 미리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오히려 돌아보면 어때요? 유리함이지. 오늘 여러분이 내가 여전히 끊임없이 이 기도를 계속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이건 큰 얘기지만 내 인생에 당한 거 생각해 보라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거. 이거는 내 인생에 미래를 안 보면 무조건 불리함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없으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걸 유리하다고 볼 수가 없어. 근데 오늘 성경은 뭐래요? The first will be last. 처음이 오히려 나중되고 나중이 먼저 돼. 그럼 무조건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진짜 완전 그냥 망해버린 것 같은 이 상황이 내 인생의 첫 번째가 된 유리함이 되는 역사를 어떻게 풀어가실지 하나님 내게 그 길 보여주십시오. 그건 기도 외에는 갈 수 없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용이 뭐랬어요? 유리하게 보는 눈을 열어 주십시오.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유리함의 적용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로, 그러므로 실제로 내 인생의 미래를 열어갈 때 첫째 적용인데, 처음부터 좁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각한다고 느끼는 그 포인트가 뭐예요? 남들은 다 자리를 정했는데 나는 못 정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들은 이미 난 요구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걸 위해 부름받았어. 근데 여러분이 내가 방황했다, 지각했다 느낄 때 느낌이 뭐예요? 계속 지금 몇 년째 이직이고 몇 년째 뭐 붕붕 떠다니는 것 같고 내 자리라는 느낌이 없어. 그러면 마음에 늘 그 힘든 게 뭐예요? 이게 취업 그 졸업 앞두고 있는 학생들도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남들은 뭔가 뭐 여기 정해졌대. 나는 아직 모르게 이것도 좋을 것 같고 저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계속 뒤처진 거예요. 나는 누군 정했는데 나는 못 정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늦어진 게 오히려 유리하게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적용해야지. 절대 처음부터 좁혀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결정이 늦게 되게 하시죠. 내버려둬야 돼. 내버려둬야 돼.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넌 왜 이렇게 아직도 전공을 못 정해? 그러지 말고 그냥 놀게 냅둬. 그냥 그 기간이 좀 길어지면 그냥 일단 둬야 돼. 왜요? 내가 이제 함부로 걔 좁혀서 이걸 하게 하려고 조작하잖아요. 그 하나님 주신 거 아니거든. 거기서 헤매게 돼요. 놀게 하시는 이유가 있지 하고 함부로 좁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논문 하나 소개할 건데 사이언스에 나온 거야. 목사님 사이언스도 봅니까? 안 보지. 못 보지. 근데 누가 논문을 소개해줘서. 제목이 너무 길어. Recent Discoveries on the Acquisition of the Highest Levels of Human Performance. 이거 내가 그래서 한글로 어떻게 하냐 챗GPT로 돌렸지. 인간 최고 수준의 수행 능력에 관한 최고의 발견들. 아무튼 나중에 관심 있으면 찾아봐요. 그래프 하나 하면 돼. 띄워주십시오. 그 평생에 여러 가지 과목들, 과학, 음악, 체스, 스포츠 이런 데에 과목을 몇 개 정해놓고 세계 최정상 애들의 실력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이거를 아르네 귤리히라는 독일 학자가 한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잘 안 보이죠? 이게 Y축은 휴먼 퍼포먼스야. 이게 퍼포먼스가 어떻게 올라가느냐, 맨 처음부터 올라가는 애들 있죠.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intensive discipline. 그러니까 집중해서 그것만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체스만 파겠다, 과학만 파괴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accelerated early progress, 일찍 해서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해요? 퍼포먼스가 엄청 올라가죠. 근데 그 밑에 안 올라가는 애들, 얘네들은 뭐냐? extensive multidisciplinary practice. 그러니까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그냥 뭐 네 마음대로 놀아라 하다가 나중에 체스 하고 싶니? 과학 하고 싶니? 뭐 하고 싶으면 해봐. 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고서 나중에 봤더니 피크 퍼포먼스 에이지, 마지막에 이제 두각을 평가해야 될 실력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월드 클래스는 다 누구예요? 다 익스텐시브 멀티 디스플린. 그냥 이것저것 다 해보네.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 잡히네. 탑이 되는 애들은 100% 이런 애들, 90% 이상의 애들이 다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인텐시브, 처음부터 그냥 했던 사람들, just below, 그냥 월드 클래스는 못 간다. 그 얘기예요. 이거 표본이 34,000명이야. 그러니까 꽤 되죠. 유소년기의 탑이랑 성인기의 탑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논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빨리 정해야 돼, 빨리 학원 보내야 돼, 빨리 시켜야 돼. 그거 백날 돌려보라는 거예요. 평균이야, 평균. 근데 실제로 내가 원하는 그거다, 이게 내 거다, 나 이거 잘한다, 그게 늦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 아들을 키우는 어떤 의사 선생님이 있어. 남유진이라는 의사 선생님, 난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페북에서 본 거야. 이분이 이걸 보고 자기 아들 교육할 때 참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한 거예요. 이분이 들어보십시오.
조기 최적화보다 일반화를 남겨두기, 이 생각들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아들 교육으로 시선이 옮겨갔다. 생활비가 부족해 학원을 마음껏 보내지 못한 현실도 있지만 그와 별개로 어릴 때는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고 싶어서 방과 후를 이것저것 선택했다. 바둑, 로봇 제작, 과학 실험, 운동, 악기처럼 서로 다른 규칙과 표상을 가진 활동들을 접하게 하는 방식이다. 한 가지 성취를 빨리 올리는 설계라기보다 다양한 세계를 만나면서 배우는 힘 자체가 커지길 바랬다. 그래서 당장 특별히 잘하지 못하는 상태를 손실로만 보지 않으려고 한다. 새로운 걸 만났을 때 겁이 줄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스스로 분류하면서 다음 것을 더 빨리 배우게 되는 능력, 그리고 떨어졌다고 회복하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선행을 무리해서 당기기보다 시기에 맞는 문제를 스스로 풀게 두고 막히면 돕되 기본은 시도하고 회복하는 경험을 쌓게 하는 쪽을 택했다. 물론 숙제는 남는다. 다양한 경험이 그냥 경험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결국 읽고 쓰고 생각을 정리하는 훈련, 즉 훈련 데이터를 두껍게 만들고 정교화되는 장치를 일상에 붙여야 일반화가 더 단단해질 것이다. 요즘은 그걸 어떻게 자연스럽게 넣을지 고민하고 있다. 결국 마지막입니다.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늦게 연결되는 성장이 단순한 위로만은 아니라는 느낌 때문이었다. 빠르게 최적화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최상위 성취라는 관점에서는 일반화가 더 중요할 수 있고 흩어진 경험은 언제나 직조되듯 연결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요즘은 나도 아들도 너무 조급해지지 않으려고 한다. 이게 우리 인생에 꼭 적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맨 처음부터 좁히지 못했어. 맨 처음부터 하나를 정하지 못했어. 아니에요. 맨날 그 얘기 하잖아. 맨날 그 푸사에 뭐 여러분 맨날 프로필 알림말 하잖아요. 뭐 connecting the dots 뭐 이렇게 멋있는 척 하잖아요. 뭐 점이 연결되면 뭐가 된다며. 그거예요, 그거. 근데 이거에 대한 시대적인 반박이 분명히 있다는 거를 서울교대에 우리 교회 이름이랑 똑같은 권정민 교수님이 있어. 권정민 교수님. 근데 이분 여자예요. 이분은 사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시대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 뭐가 있어요? 빨간 점 있지? 빨간 선이 있죠? 이거를 보고서 여기가 우리나라는 여기서 막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입시선이야. 입시선. 입시를 여기서 한다는 거예요. 이어서 그분 얘기 들어보십시오. 이 논문이 SNS에서 많이들 언급이 되는데 이게 현재 중고생들과 그 부모들에게 의미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저 빨간 선이 있는 지점에서 입시를 하기 때문이다. 저 빨간 선 시점에 우리 사회는 파란색 점선의 아이들을 뽑아간다. 노란색 실선 트랙을 따라온 아이들에게는 아예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별 의미가 없다. 내 일부러 가져왔어 이거. 그럼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될 수 있죠. 나는 그냥 이 선에서 그냥 입시하고 살아왔어.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 뭐 쓰임 받는 사람들, 뽑아가는 사람들 기점으로 보면 내 인생에 가진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나는 이미 늦었어. 할 게 없어. 어차피 포기야. 그 기준으로 보면 이생망이야. 그 생각밖에 할 수 없지만 내가 이게 시대적인 압박감일 수 있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실천적으로 꼭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절대 늦은 것이 아니다. 이 마음 가져야 돼요. 결정하지 못했다 해서 하나님 뜻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편하게 살으라고. 그래서 제가 맨날 수련회 가면서 욕하는 게 비전을 받으십시오. 그럼 몰라 그거. 비전은 그렇게 한 방에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쌓여가다가 어느 순간 이게 비전이었구나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자꾸 뭐 그냥 점 찍고 다니죠. 근데 뭔 모양인지 모르겠죠. 계속 점 찍어요 그냥. 억지로 좁히려면 안 된다. 그러므로 두 번째, 확실하지 않은데 주변 따라서 성급하게 결정하려는 거. 그거 버리십시오. 뭐 이 전공 했으면 다 이거 한데 나중에 다 후회해서 다시 또 도루묵으로 다 대학원 가더라고. 꼭 대학원 가야겠습니까? 조금 늦더라도 한 번 샥 정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쵸?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대학원생들. 대학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해야 돼. 뭘요? 내로잉 하는 능력. 서서히 좁혀가는 능력.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제가 얘기했죠. 첫 번째 책에 썼던 얘기인데 동그라미 치려고 하지 말고 X 쳐가라고. 동그라미 치는 건 하나를 정해야 된다는 압박감이에요. X는 뭐예요? 하나씩 줄여가는 거야. 저는 하나씩 줄였죠. 체육은 절대 아니구나. 나는 몸으로 못한다. 입으로 뭘 해야 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뭐 손으로 뭘 해야 된다. 근데 뭐 머리 쓰는 걸로 뭘 해야 된다. 그렇잖아. 내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나씩 줄여가는 거예요. 거기서 발견이 된다. 두 번째, 그러므로 또 한 가지 시대에 우리가 대적해야 될 우상이 무엇이냐? 전공과 전문성의 우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나도 뭔가를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따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너무 조급하고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때 성급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대신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자격증이야. 그게 대학원이야. 그게 박사야. 그게 내 인생의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박사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교수, 훌륭한 연구자, 훌륭한 유학생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부르심 따라 가야 되는데 내 인생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럼 당장 하나 쌓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당장 하나 이 자격 따면 되는 거야. 당장 이 전공에 더 심화 전공, 제2 전공, 부전공 뭐라도 하나 덧붙여가지고 내 인생에 이 방향 가지고 가보자.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 내로잉하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쓰실지를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그리고 필요한 전공이면 열심히 배워야죠. 그것 제외하고는 덕지덕지 이것저것 붙이면 나의 인생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에요. 이제 와서 뒤늦은 전문성을 가지려고 하는 거. 그럼 지각하는 거 더 지각하겠다는 거거든. 절대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번 소개했죠. 늦가기 천재들의 비밀. 빌 게이츠가 추천한 책인데 부제가 뭐냐? 전문화된 세상에서 늦가기 제너럴리스트가 성공하는 이유.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이 이렇게 공격받는 게 뭐예요? 전문직. 결국은 전문직이 성공하는구나.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너럴리스트가 이긴다. 근데 그 제너럴리스트가 사실 이 오늘 논문 나오기도 전에 사실 이 연구가 다 했어. 존 슬로보다라는 분이 음악 심리 연구가가 이 책에 나온 실험 얘기예요. 영국에서 음악 제일 잘하는 애들 다 뽑아와서 기숙학원에 모여놓고 테스트했다 그러죠. 바이올린 제일 잘하는 애, 첼로 제일 잘하는 애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잘하는 탑 클래스의 그 제일 잘하는 애들 중에서도 제일 잘하는 애, 걔네들은 언제 음악 시작했냐? 인텐시브 아니었다는 거야. 놀다가 들어보십시오. 연구진은 학교가 비범하다고 분류한 학생들이 그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에 비해 음악에 관심이 덜한 집안에서 나왔으며 음악을 더 늦기 시작했고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음악 레슨을 받았을 가능성이 더 적었고 입학하기 전까지 악기 연습을 한 시간이 전체적으로 적었다고. 그것도 훨씬 적었다는 결과가 나오자 깜짝 놀랐다. 그럼 탑 클래스 애들은 어떻게 훈련했냐? 이어서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레슨 여부를 조사했을 때 일찍부터 아주 많은 시간에 걸쳐서 체계적인 레슨을 받았던 학생들의 실력은 예외 없이 평균 내 범주에 들어갔다. 단 한 명도 비범한 집단에 들어가지 못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뭐 재밌게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아빠가 목사가 아니어서. 그게 중요한 거야. 자꾸 목사 되라 하자면요. 그럼 똑같이 설교하는 거야. 어디 굴러다 와야 돼. 뭐 사업도 해보고.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도 이것저것 해보고 방황한 사람들 기대해야 돼요. 그 우리 이유진 전도사님도 총총인데 그 얘기해도 되나? 그 학부 때 막 박차고 나가버렸대 그냥. 아유 이게 들을 필요 없어. 대범하죠. 뭘 안다고 막 나가버리고 반항하고 그런 거 해본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구리로 올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자기가 방황한 경험을 가지고 성도들한테 눈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노 전도사님도 프로게이머 하려고 입단하기 직전까지 미안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흑역사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노 전도사님 막 입단한다고 프로게이머 미친 듯이 막 그냥 학교 그만두고 안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러고 양정수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양정수 전도사님 뭐 다 돈업밖에 더 했어? 사업하고 돈 벌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게 기회인 거야. 우리 교회 자꾸 목사님은 좀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 막 유학하고 이런 사람들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고 보라고. 나중에 그 돈업 만든 게 오히려 늦게 하잖아요. 거기서 적용을 더 잘해. 도넛스러운 적용. 어떻게 사업스러운 적용. 막 자영업자들 계속 끄덕일 거야. 우리 교회 그런 사람들 많이 올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 모든 거. 그래서 적용이 절대 이제 와가지고 이제 와서 전문성 찾지 말아요. 이제 와서 그걸로 방패막이 삼지 말라고. 하나님이 방패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내 인생의 지각을 이기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불리함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불리하게 하신 건 무조건 이기는 무기가 돼.
성경의 말씀이에요. 시편 118편 21절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건축자의 버린 돌, 이거 누구예요? 그대로 성취되죠.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뭐가 된대요?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버린 돌이 모퉁이 뜰 되는 거, 거기에 선구자 되신 분이 누구예요? 그거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1등 되는 그 신분을 이미 보장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세상 관점으로 1등 했느냐 그거 따지지 말고요, 이 삶 여정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기에, 그분을 닮아가는 데에, 그분의 일을 실행하는 데에 가장 유리한 형편임을 믿음으로 먼저 아멘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빨리 정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와서 세상이 이렇게 되면 너 인생 쓰임 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전문성과 내 인생에 뭐 필요 없는 자격증들 가지고 덕지덕지 붙이려고 하지 말고, 늦을 때 더 기도하십시오. 늦을 때 그냥 한번 더 보십시오. 서서히 좁혀가 보십시오. 그때 주님, 나보다 앞서가신 건축자의 이 버린 돌 되신 예수님 따라서 나도 산돌 되어 이것이 나의 인생의 유리함이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지각을 유리함의 기회로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십자가 그 사랑 2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